네. 예. 자, 그 민생 쿠폰 얘기 계속 이어가면은 자,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국가의 미래 전략이기도 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내수를 결국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응급 대응을 한 거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보수 인사들이 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또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막 뭐 강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허우적대는데 네.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수영하는 법 가르쳐 주면 되지 왜 돈을 퍼주냐 이거예요. 네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오른팔 왼팔을 좌우로 저어보세요 한다라고 살아납니까? 우선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물 밖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폐 발행량을 대폭으로 늘릴 거잖아요. 네네네. 지역화폐 발행으로 상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만들고 근데 그것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인 개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금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증진하는 것 또 규모화할 수 있는 정책들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것까지? 그냥 뭐 장사 잘하면은 뭐 당신 덕이고 뭐 저기 못하면은 도태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1, 2, 3로 가고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그 다음에 지금 허기지고 힘들 테니까 맛있는 음식 먹여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농사 짓는 법들을 더 효율적인 농사 기법을 전수를 해서 경쟁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1, 2, 3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보수도 다시 정치력을 회복하고 자신도 일정하게 재집권을 하고 싶다라면 윤석열, 김건희가 단호하게 단절하고요. 이런 정책들을 눈여겨보고 자신들도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말이죠. 그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던 시기는 전임 민주정부가 많이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남을 심판할 용도로 해서 본인들이 선택받은 거지 본인들이 뭐 미래 비전이 있어서 또 우리 민생을 근본적으로 격상시키고 또 풍요롭게 해줄 만한 역량이 있어서 찍어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푸대접한 것이 옳은 정책, 바른 정책인 줄 알고 계속 저렇게 우겨대고 있어요.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재명 하는 거 좀 배우란 말이야. 국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동안. 그 당대표 지지율 1위가 김문수라면서요. 답이 없네 그 동네. 답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정말 제가 볼 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정당 해산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게 국민의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당 해산 관련된 얘기를 왜 세게 하셨냐. 헌법재판소장 전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는 한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정해서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불가능한 집단이에요. 불가능하다.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 보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스스로는 자정이 안 될 것 같으니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증오하거나 그런 정치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섭생하고 또 기피할 음식은 피하고 해서 스스로 병에서 그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도저히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외부인이 도와줘야죠, 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도 공격을 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뭐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아직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다 줄 만한 여력이 없죠.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고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토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신성장 정책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최소가 아니라 기본권 관점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게 하겠다. 현재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배당, 기본 배당이라 이런 정책들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기본사회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민생 쿠폰에서 이것도 역시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인당 100만 원씩 1년에
예. 그래서 25만 원씩 4번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 공약이 되진 않았지만은 네. 이번엔 좀 그 당차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저 최혁진 의원님 기본소득 전문가로서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보궐선거 때 예. 총괄정책실장으로 보궐선거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예예예. 어느 보궐선거? 그 영광곡성. 예예예. 그때 보궐선거 할 때 했는데 영광 같은 경우 지자체마다 약간 좀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광은 영광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 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광은 설계를 해보니까 1인당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연. 네. 그렇게 하면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입니다. 네네. 그걸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영광시장이 들썩이는 거죠. 곡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겠는가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50만 원씩은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면적으로 동일률을 적용하는 기본소득 가는 것 자체는 국회에서 쉽게 협의도 안 되고 시간이 장기화되겠지만 네. 내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가는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다라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확대해 나간다라든가 네. 청년까지 청소년까지 또 사회적 약자나 중산층까지 보편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목돈을 가지고 스타트할 수 있게 정부와 가게가 협력해서 기본 배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중앙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자체가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을 일단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곡성이 네. 50만 원 했고 영광이 100만 원 했듯이 예. 어디는 형편이 안 돼도 한 30만 원 해보고 어디는 한 100만 원 해보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전국민적인 담론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국회에서 입법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 정책이 대한민국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네. 그러면 저는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AI 또 미국의 조선투자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정부가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 네. 저는 2, 3년 뒤에 선순환 구조로 돌아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이 정책들을 강화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이 확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요. 해야 할 정책이고 예. 일단 이게 시행이 되면은 네. 되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 되돌릴 수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사실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는 전 세계에서 대졸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예. 거의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다 이수를 80% 했습니다. 정도 됩니다. 예. 최고의 인재들이 드글드글한 나라인데 산업 전환이 되면서 일자리가 없고 네. 조기에 퇴직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산업을 고도화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려서 이분들에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소득 배당들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사회로 뛰어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어르신들이 뭐 단순히 갈비만 먹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닦은 전문성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기본소득 같은 정책과 연결이 됐을 경우에 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인적 자원으로 사회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더 이상 북유럽을 바라보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네.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더 확산되고 예. 우리 삶의 어떤 기본이 될 때 이재명 표 기본 정책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고 우리는 대동세상을 향해 성큼 더 맞습니다.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혁진 의원 후원회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최혁진 의원이 기자회견할 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또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진짜 그 이제 기본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저쪽도 나름대로 뭐 내수진작을 위해서 네. 뭐 국민들에게 뭐 지원한다, 뭐 이렇게 뒷받침한다 이러면서도 그 보편지급만은 아주 키를 쓰고 반대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네.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저분들은 네. 중도층과
소위 말하는 소득 상위 계층 있잖아요. 중도층에서도 상류 계층. 여기를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딱 붙잡고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당근책을 제시를 하냐면 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세금을 줄여줄 테니까 어쨌든 우리를 지지하라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근데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이 생기게 되면 소득 상위 계층에서도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복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보편적 복지로 다시 되돌아오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복지의 층위가 넓은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소득 상위 계층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이 상황은 자기들한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고소득자가 집약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사회공동체 전체가 불안해지면 국가가 불안해지면 그 사람들도 안정적 소득 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죠. 그렇죠. 브라질에도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설 경호원들을 수십 명씩 고용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국가로 가버렸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갈 수 없고 자기들도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공동체의 불평등이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되고 모두에게 기여가 하는 국가로 가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럽이 복지국가가 되거나 유럽이 이제 민주국가로 전환될 때 단지 서민들만 싸워서 된 건 아니고 유력 집안의 사람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헌신들을 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구구꼴통 보수 수구 집단의 정치 세력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네요. 이제 이런 기본소득의 성과 앞에서 뭐 그야말로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들의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